그러면 이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때는 어떤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럴 때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지금은 이제 후스리 채권자의 NPL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어서 가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그리고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왜냐면 여기서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은 좀 전에 했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 이번에는 또 이거 안 했다고 또 이게 그 주장하시는 분 있을까 봐 여지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B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A 지분이 경매가 들어간 거지. A 지분이 경매가 들어간 거지. 지분 경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분 경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져. 지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공유자들이 그 사용 수익할 때 전혀 하자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거 자기가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건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 아이템은 어디도 없어요. 이거는 이 공식은 어디 가서 이게 본인들이 했다 그러면 망신당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친 사람이 10년을 넘게 가르쳤는데 이 내용은 이거 10년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 여기에서 5월 10일 날 근저당권이 있고 여기도 뭐 5월 10일 날 근저당권 하는 김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뭐. 근데 이 사람이 3월 10일 날 이 사람하고 이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7월 10일 날 이 사람하고 계약, 이거는 뭐 자기 지분이니까 임대차 계약 효력이 안 비. 그 보증금은 계산하기 좋게 2억 원이라. 계산하기 좋게 그냥 2억 원이라. 2억 원이라면 이 사람이 1억 받았고 이 사람이 1억 받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4억도 5분의 3이고 이 사람이 이 4억을 갖고 했다면 이 사람이 한 3.5억 정도 받고 이 사람이 1.5억 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 3.5억은 채무자예요. 1.5억은 C가 채무자고 A가 다 갚았다 그러면 C 1.5억을 대신 변제액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걸 직접 하지 말고 이렇게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민법 481조 482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이 변제대의로 청구하라. 이건 물권이 변동이에요. 임차권을 확정일자 임차권, 대항력인이 임차권을 갖다 취득했기 때문에 바로 지급명령에 의해서 C 지분을 강제금리 청할 수, 돈 달라고 안 주면 지급명령 소송할 수. 임차권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액이 2억, 3억, 뭐 100억이 돼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채권은 소액 그 채권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이 가능하죠. 이럴 때 첫 번째 Z가 낙찰받았어. 첫 번째 인수 금액.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 자, 이 사람 2억이요.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러면 2억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공동 채무자 간에는 채권 불가분에 따라 전액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채무자로 해놓은 거는 1억. C 물상보증인. C에 대한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이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C 걸 대신 변제했어. 그러면 이제 C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명도 가능하냐? 대항력을 주장 안 쓰니까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해가지고 얼마나? 2억 다 받았어. 2억 다 받았어. 그러면 인수금액이 없죠. 없어요. 내보낼 수 있냐? 다 받으니까 당연히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돈 다 받고 안 나가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냐? A 3분의 1 집권자는 자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C에 대한
공동임대인에 대한 그 채무까지 변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A는 C한테 1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범위 내에서 이 A는 이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B가 C 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춘, 이 A 지분에도 갖췄지만 갖춘 거에 대한 그 임차권을, 그러니까 이러한 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 설정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등기 안 됐더라도 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 요구 종기 시점부터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소멸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보인다고 이게 그 확정일자 우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의해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낙찰자는 인수할 거 없죠.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데 얼마를 인수했냐? 여기서 7,500만 원만 배당 받았어요. 그럼 얼마를 배당 받았어요? 1억 2,500을 못 받았죠? 1억 2,5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 얼마냐? 7,500만 원을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예요. 채무자. C에 대한 물상보증이, C에 대신에 대신변제해준 물상보증 담보 책임은 얼마냐? 1억. 그렇기 때문에 나는 7,500을 책임지고 C가 1억 책임지면 이 C는 경매 절차와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자기 책임은 자기 갚는 건데 못 갚았다. 그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명도 가능하냐? 돈만 다 주면 명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미배당이 생기면 명도할 수 없죠. 전액 변제될 때까지. 다 돈을 주고 명제에 따르면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후순위다. 이거는 뭐 인수할 게 없죠. 소멸돼 버리잖아요. 이때는 인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후순위 임차권은 아예 A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아예 벗어나는 순간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러니까 임차인은 요 7월 10일 날 계약한 말소기준걸 이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있어요. 잔금을 납부하면 대항력이 소멸돼 버리는 거죠. 명도 가능 여부냐? 내가 3분의 1을 낙찰받는데 B는 자기 집은 1분의 1하고 남의 집은 임대차 계약서는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두 개를 합치면 3분의 2니까 3분의 2면 과반수에 아니에요. 그럼 못 내보내는 거죠. 못 내보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분은 있지만 사용수익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공유물은 민법 263조에서 자기 지분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공유물. 근데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부당이득으로만 청구할 수가 있어. 누가 청구하냐? 부당이득을. 이 B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요 사람은 자기가 이 지분에 대해서 말소기준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임차권이 소멸됨으로써 자기의 임차인이 A 지분의 권리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될 거라는 걸 갖다가 예측할 수 있었던 권리고, 그러한 지분 경매에서 소멸되더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인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과반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도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인수금액이 없고 명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명도도. 자, 여기는 넘어가면 여기는 뭐 이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임차인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1억이라고 하죠. 임차보증물. 인수할 게 있느냐 없냐. 이럴 때에는 인수해야지 1억을.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1억을.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액 배당 받다면 인수금액이 없고, 전액 배당 받았다면 명도도 가능하죠. 명도도. 그러나 이 사람이 전액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천만 원만 배당 받았다 해서 그럼 5천만 원 인수하게 되는 거고, 5천만 원 지급할 때까지는 명도를 할 수 없고, 5천만 원 지급했다면 명도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러나 이게 7월 10일이다. 7월 10일이다.
이랬을 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권은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할 것이 아예 없고 없다.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2018다 7522 여기에서 보면은 2018다 287522 요 판결 내용을 보면은 자리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이분을 짓고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이제 그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각자의 지분권자에 의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갖지 못한 사람은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 이게. 그렇지만 자기 지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 배제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자 여기를 보면 나오죠. 이게 이와 같이 좀 작은데 이 판례가 좀 길어서 그래요. 어차피 이 공유물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공유물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극은 할 수 없다. 소극은 이렇게 소극은 부정이에요. 부정. 할 수 없다. 적극은 긍정. 요거는 인정하는 거죠. 인정. 항상 판례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자신이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건 방해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유물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 수익하는 상태로 환원시켜 방해를 배제하거나 공유물을 해소하는 것은 공유물이 보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상에서 원고가 자신이 소수 지분만을 근거로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지만 민법 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이 지분에 한정하지 않고 공유물 전부를 인도를 청구할 수도 봄이 타당하다. 또 원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위한 보존에서 공유물을 인도받게 되므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점유는 모든 공유자들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점유가 공유물을 위법하게 독점적으로 피고의 종전 점유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원고의 단독으로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인도 집행의 과정에서 공유물이 피고가 배제를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를 피고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쭉쭉 그런 얘기는. 그래서 요건 보면 이제 고유이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가 가지는 자기 지분 비율의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으로 수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이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이 특정한 방법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전제로 어떠한 소송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을 통해 사용수익을 형성할 것을 요구된다. 그러한 결정이 없이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렇고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불법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명의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 지분권자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런 거는 내부로 인도명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분권자가 아까 같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내가 2분의 1 지분을 막 잡았는데 임차인이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해서 불법적, 이런 건 인도명령이 되죠. 그러나 A가 지분을 C가 낙찰받았는데 B가 점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B도 2분의 1 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 A 지분을 낙찰받은 C 역시 2분의 1만큼만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비지분을 사유식하지 못했고 인도를 한다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2분의 지분까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독단적인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사용식하지 못하도록 방해 배제권을 행사해서 그로 인한 이제 뭐 2분의 지분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든가 뭐 집을 졌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아예 건물을 부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판례 최근에 나왔던 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뭐 적법한 민법 265조에서 적법한 권리 행사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지분권자가 이 보존행위로서 다른 지분권자를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지분권자가 다른 제3자가 즉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뭐 불법 점유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소지분권자라도 이 보존행위에서 사유식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다른 지분권자가 사유식하는 거에 대해서 인도명령이 안 떨어진다는 거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권리를 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책은 이제 책 내용은 못 읽어봤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한번 좀 그 내용은 여기 책을 봐가지고 이거는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판서를 했지만 이렇게 그림이 다 나왔어요.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일 때 갑 지분이 경매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는 이게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인 이런 주택에 그 갑 3분의 1 지분이 나왔을 때 또는 이게 5분의 3 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럴 때에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또는 이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의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때 이제 그 갑 지분이 경매됐을 때 갑 3분의 1 지분이 경매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그리고 그럴 때에 부동산 인도명의 신청서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까지 책에 자세히 기재해 놨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2002-57935는 대법원 2018. 요 판결 내용은 대법 2018다 2875222 2875222 판결 내용에 따라서 이제는 인도명의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판결이 완전히 무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 임차인이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했거나 하든가 또는 그 다른 이 불법 점유율 적용할 때는 보존에서 인도명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